여러 가지 합병증들로 인해서 생활 퀄리티가 너무 많이 떨어지고 또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종인 정형외과TV의 임종인 원장입니다. 오늘은 골다공증에 대해서 말씀드릴 기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과거에 제가 골다공증의 기본 개념하고 여러 가지 지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골절위험도라는 개념이 새로 정립이 되었고 치료 방법들 조금 달라졌기 때문에 새로운 치료 방법하고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릴 간단한 지식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골다공증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어야 된다. 골다공증이라는 것은 당뇨나 혈압하고 달라가지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골절이 되기 전에는 느낄 수 있는 증상도 없는 질환입니다. 기본적으로 골다공증이라는 단순한 노년기 질환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합병증들로 인해서 생활 퀄리티가 너무 많이 떨어지고 또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보통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 중에서 척추골절, 대퇴부 골절이 중요한 골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대퇴부 골절로 인해서 대퇴골 전자부나 경부에 골절이 있는 경우는 1년 내 사망률이 15%에서 20% 그렇게 발표되고 있는데 굉장히 많죠. 척추골절은 한번 일어나게 되면 다시 완전히 펴지는 게 힘듭니다. 골절 부위가 한 부위에 평균 한 5mm 정도 높이가 낮아진다고 합니다. 여러 군데 생기면 점점 낮아져서 허리가 꼬부랑하게 90도로 꺾이는 경우까지도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척추골절이 미세하게 생기게 되면 사진으로 판별은 잘 되지 않지만 환자들은 굉장히 자주 허리 통증에 인해서 생활에 불편을 호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골절들이 생기게 되고 또 와병 상태로 움직이지 못하고 이러면 여러 가지 합병증들, 소화불량부터 해서 폐기능 장애도 올 수도 있고 폐색전증, 욕창도 생길 수가 있죠. 그다음 생명의 위험을 느낄 수 있는 상황까지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젊은 분들도 골다공증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또 골다공증의 위험성이 큰 젊은 분들도 많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선 임신 수유성 골다공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좀 희귀한 건데요. 이거는 출산, 임신, 모유, 수유 과정 중에서 척추골절이 발생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모유 수유를 하게 되면 몸 안에 있는 칼슘 같은 영양분이 많이 빠져나가게 되겠죠. 그런데 이게 빨리 회복되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이게 회복이 빠르지 않고 정상적인 역치값 이하로 계속 떨어져 있는 분들은 골다공증이 발생하면서 척추골절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신하고 출산한 분들도 골다공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그럴 위험성이 크면 모유수유 기간도 줄여서 정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월경이 불규칙한 경우는 골다공증 위험성이 높다 이런 보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 40세 이전에 조기 폐경한 경우도 골다공증 위험성이 크다. 네 번째는 뼈 건강에 있어서는 보통 유전적인 관련성이 50 내지 70%는 굉장히 높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부모님들 중에서 골다공증이 있다면 본인도 골다공증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항상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약물 중에서 스테로이드 계통의 약물 장기간 써야 하는 경우가 있죠. 피부 질환이 있다든지 자가 면역 질환이 있다든지 스테로이드를 고용량으로 장기간 써야 되는 류마티스도 마찬가지죠. 그런 경우는 골다공증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다. 여섯 번째는 젊은 분들한테서 큰 충격이 아닌데도 골절이 발생하면 일단은 내가 이게 골다공증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그런 경우는 골수에 질환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백혈병도 있을 수 있고 골수에 종양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죠. 그런 경우에 약해져서 골절이 일어날 수 있다. 일곱 번째는 염증성 장질환이 있을 때도 골다공증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7가지 정도의 카테고리에서 젊은 분들도 골다공증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다공증 골절의 초고위험군이라는 개념이 2020년도 미국 임상내분비학회에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면서 기존에 하던 치료하고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초고위험군의 카테고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최근 12개월 내에 골절을 경험한 환자, 두 번째는 골다공증 치료 중에 골절이 발생한 경우, 세 번째는 다발성으로 여러 군데 골절이 있는 경우, 네 번째는 스테로이드와 같은 골격계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 치료 중에 골절이 발생한 경우, 다섯 번째는 T 스코어가 -3.0 이하인
경우. 여섯 번째는 낙상 위험이 높거나 낙상 사고로 인한 부상, 병력이 있는 환자. 일곱 번째는 프렉스라는 게 있습니다. 미래 골절 가능성을 예측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프렉스에 의해서 주요 골다공증 골절 위험이 30% 이상이거나 고관절 골절 위험이 4.5% 이상으로 나온 경우입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초고 위험도 환자라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이 분류가 중요한 것은 골절 위험성이 급박한 경우이기 때문에 치료 방법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이 골다공증은 완치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평생 관리하면서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골밀도 개선되는지 여부 관계없이 최소한 한 3년 정도는 치료를 권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는 치료들은 골 흡수를 낮추는 치료 위주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초고위험군의 치료는 뼈를 튼튼히 할 수 있는 약물을 쓴 다음에 흡수를 막아주는 약물을 2차적으로 써서 그것을 유지하는 그런 개념으로 치료 방법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뼈를 강화하는 치료제는 대표적인 게 테리파라타이드라는 약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온 약물 중에서 골 형성도 하면서 골 흡수를 낮추는 로모스 준합이라는 약물이 있는데 이베니티라는 상품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약물이 가장 대표적인 약물인데 테리파라타이드는 매일 자기가 배나 허벅지에 놓아야 된다는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온 로모스 준합 이베니티는 월 1회 피하 주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편리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매달 한 번씩 맞으라고 권장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여의치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나온 약물이기 때문에 도움이 안 되고 비급여로 써야 돼서 가격적인 부담이 있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장점의 하나로서는 보통 한 4개월 내지 6개월을 써도 골량이 증가하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안 쓰는 것보다는 부담이 가면 짧게 쓸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남성들 골다공증도 생각보다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들 환자에서도 로모스 준합은 쓸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편의성과 효용성에서 굉장히 탁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지 하나, 이것을 쓰다가 임의로 해서 끊어버리면 오래 골 손실이 확 되는 현상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주치의하고 잘 의논을 하셔서 충분한 기간 동안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2015년도 대한골다공증학회에서 발표한 골다공증의 생활관리라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의사는 다음을 환자에게 권고한다. 이렇게 해서 6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골다공증 환자의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운동. 이건 꼭 기억해야 되겠죠.